한 번의 스캔들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에게조차 잔인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2025년 연말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를 마비시킨 트로트 가수 숙행의 몰락은 단순한 불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뒤에 한 개인의 억눌린 욕망과 뒤틀린 선택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속 밀폐된 공기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던 순간 대중이 목격한 것은 단순히 톱스타의 실수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과 화려한 전성기라는 명암 속에서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던 한 여성의 위태로운 심리적 연대기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전국민적인 충격을 안겼는지, 그리고 그녀의 삶을 거쳐간 5명의 남자가 어떻게 이 파국을 향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는지 그 내밀한 이면을 저널리즘의 시각으로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숙행의 정체성이 형성되던 시기의 심리적 결핍이 어떻게 현재의 파멸적 선택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1979년생인 그녀가 80년대와 90년대 초반 유독 보수적인 가풍과 지역색이 강했던 광주광역시에서 성장하며 겪은 환경은 그녀의 정서적 지도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여중과 여고라는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성적 격리의 환경은 사춘기 소녀에게 남성을 현실의 존재가 아닌 탐구와 동경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진공 상태라 불리는 이 시기, 그녀의 세계에 등장한 첫 번째 남자는 교실 창밖으로만 훔쳐보던 교생 선생님이나 TV 속 화려한 조명을 받는 연예인처럼 결코 손에 닿을 수 없는 환상 속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난기의 극심한 이성적 단절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경고합니다. 현실적인 갈등과 타협을 거치는 연애의 과정을 생략한 채 성인이 된 개인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완벽한 안식이라는 허구의 가치에 매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숙행은 수많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착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교과서적이고 안전한 답변만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실제 남자의 입체적인 성격이 아닌 본인의 결핍이 투영된 만들어진 페르소나를 쫓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뿌리 깊은 정서적 공백은 그녀로 하여금 현실의 도덕적 잣대보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와 감정적 위안에 더 쉽게 무너지는 정서적 취약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심리 기제는 훗날 그녀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관계에 발을 들이면서도 그것이 주는 찰나의 안정감에 중독되어 파국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성은 사랑의 대상이기에 앞서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존재론적 외로움을 메워줄 상징적 보상이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무명의 터널을 지나며 겪었던 처절한 생존 본능은 관계를 도구화하거나 왜곡된 연대감에 집착하게 만든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자회나 그룹 미켈의 무명 연주자로 활동하던 시절의 한숙행은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곁을 지켰던 두 번째 남자는 로맨틱한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차가운 연습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다음 달 월세와 식비를 함께 걱정하던 생존의 동반자였습니다. 무대 장비를 직접 나르고 지방 행사에 열악한 대기실을 전전하며 형성된 이 관계의 핵심은 남녀 간의 설렘이 아닌 척박한 현실을 견뎌내기 위한 처절한 동지애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적 성취보다 생존이 우선시되던 이 시기의 경험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사랑은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비정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앞에 이견고했던 동지애마저 무너지자 그녀는 정들었던 플루트를 내려놓고 트로트라는 전혀 다른 길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나이 조작은 단순히 연예계의 관행을 넘어 그녀의 인간관계를 뒤틀어버린 결정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1979년생인 그녀가 1983년생으로 활동하며 만난 세 번째 남자는 그녀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만들어진 페르소나와 4살 어린 젊음이라는 허상을 사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규정하는 관계의 권력 구조와 심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거짓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연인 앞에서조차 온전한 자신으로 서지 못한 채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해야 했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관계는 진짜 나로서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깊은 자괴감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무명 시절의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작은 거짓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내면을 잠식했고, 이는 훗날 그녀가 대중 앞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방어하게 만든 심리적 장벽이 되었습니다.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실제 욕망과의 간극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으며,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 선택한 자극적인 탈출구가 결국 2025년의 파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성기에 찾아온 거짓 안정감과 사회적 고립의 역설적인 충돌입니다. 미스 트롯 이후 얻은 폭발적인 인기는 숙행에게 경제적 풍요와 전국적인 명성을 안겼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를 40대 중반의 비혼 여성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사회적 섬에 격리해버렸습니다. 대중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를 사랑했지만, 무대 뒤 인간 한숙행이 짊어져야 할 고독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전시된 네 번째 남자, 즉 착하고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방송용 이상형은 철저히 정제된 이미지였을 뿐, 그녀의 깊은 정서적 허기를 달래줄 실체가 없었습니다.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볼 때 늦은 나이에 성공을 맛본 연예인은 지금의 성공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애와 결혼 같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커리어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공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립감은 일반인의 수배에 달하며, 이는 종종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관계를 통한 보상 심리로 분출되곤 합니다. 숙행이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농담처럼 던졌던 키스하고 싶다는 발언은 당시엔 솔직하고 쿨한 캐릭터의 매력으로 소비되었으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이미지의 감옥에 갇혀 질식해가던 그녀의 내면이 던진 절박한 구조 신호이자 비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던 트로트 요정의 이미지와 그 이면에서 곪아가던 인간적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이 시점이야말로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폭풍전야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화려한 웃음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공동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스캔들의 핵심인 다섯 번째 남자가 왜 하필 기혼 남성이었는가에 대한 냉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상관소송과 동거 의혹은 한 개인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도덕적 자산과 대중적 신뢰를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관계의 이면에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선사하는 왜곡된 밀착력과 치명적인 보상 기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경제적 틀을 갖춘 중년 남성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극도의 고립감과 정서적 방황을 겪던 숙행에게 준비된 안식처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서툰 청춘의 사랑이나 불안정한 무명의 동료가 주지 못했던 완성된 삶이 주는 특유의 여유와 안정감을 미끼로 그녀의 결핍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밀이라는 요소가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중독성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비정상적으로 급상승시킵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차단한 채 오직 서로에게만 침잠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세상과 맞서는 우리라는 기만적인 영웅주의적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은 이들에게 잠시나마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의무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자 은신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작은 상자는 현대 기술의 감시망 아래 가장 명확한 유죄의 증거를 생산하는 심판대로 변모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적 시각에서 볼 때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현실 왜곡의 단계입니다. 톱스타로서 누리던 특권 의식과 비밀스러운 관계가 주는 자극이 결합하면서 나는 예외일 수 있다, 혹은 우리의 사랑은 다르다는 위험한 자아도취가 도덕적 브레이크를 고장낸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정교한 감시 체계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들의 환상을 깨부쉈으며, 그 은신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숙행이 마주한 것은 로맨틱한 결말이 아닌 사회적 사형 선고에 가까운 비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화려한 전성기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도덕적 불감증과 정서적 빈곤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적 파국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서늘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대중에게 남긴 가장 큰 충격이자 메시지는 누적된 선택의 결과라는 엄중한 진실입니다.
숙행의 추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 같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년 시절의 정서적 결핍을 방치하고 무명 시절의 거짓을 생존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합리화하며 전성기의 고립감을 부적절한 탐닉으로 해결하려 했던 수십 년간의 잘못된 선택들이 한 지점에서 연쇄 폭발한 결과물입니다.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볼 때 2025년의 스캔들은 단순히 그녀의 도덕적 해이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가 오늘로 소환하여 받아낸 잔인한 청구서였습니다. 대중은 이제 성공한 트로트 가수 숙행이 아닌 뒤틀린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인간 한숙행의 가장 적나라한 밑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 전면 하차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광고 위약금, 그리고 15년 넘게 쌓아올린 커리어의 전면적인 소멸이라는 참혹한 대가는 단순히 불륜이라는 범법 혹은 도덕적 과실에 대한 처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신뢰라는 가장 고귀한 자산을 담보로 세워 올렸던 허상의 성이 진실의 햇빛 앞에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연예계 역사상 이토록 극적인 성공과 처참한 몰락의 교보는 드물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 위에서 홀로 남겨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내리는 사소한 도덕적 선택들이 훗날 당신의 목줄을 죄는 괴물이 되어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숙행의 몰락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가치와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대한 담론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텅 빈 자리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택의 무게를 상징하는 가장 뼈아픈 이정표로 회자될 것입니다.